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발 시한폭탄 터졌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영향을 줄 엄청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그 밖에 고금리 장기화, 상업용 부동산 붕괴에 따른 은행 파산, 이란과의 전쟁 본격화 등 메가톤급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 금감원, 정부가 나서서 금리와 대출, 은행의 부실을 집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위기는 항상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미국발 시한폭탄 터졌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여기 보시면 깜짝 놀라고 있죠. 지금 무슨 일이 도대체 터졌길래 미국에서 한번 같이 볼까요? 파월 매파 발언에 10년물 국채금리 4.16% 급등. 단순하게 이제 파월의 이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금리를 지금 바로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 예전에 금리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PF 부실 문제도 심각하지. 지금 미국 따라가잖아요. 만약 미국이 고금리를 장기화해버리면 건설사, 은행, 부도나는 곳들 막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먼저 금리 인하를 늦추겠다. 미국 3월 금리 인하 일축, 물가 높고 고용 급증. 금리 인하 예상보다 적게 하겠다. 설령 하더라도 그냥 개미 눈물만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인플레이션 목표 지금 현재 2%보다도 훨씬 높고 오히려 지난달은 올랐잖아요. 국채금리 급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국채금리가 급등할 요인이 생겨버린 거예요. 10년물 4.0200%에서 6.59bp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4.0886%까지. 이 2년물도요. 7.93bp. 그 다음에 30년물은 4.95bp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10년물, 2년물, 30년물이 다 급등을 한 거죠. 하루 만에. 10년물 급등, 이건 단순하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도 11.53bp, 일본은 5.73bp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또 한 번 고금리 파장이 계속 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제 미국도 지금 모기 문제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어느 나라 하나는 사단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주식하고 달러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이제 미국 주식이 이제 좀 하락을 했죠. 다우 0.71%, 나스닥 0.20. 이 조금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상당 기간 금리 인하만을 바라보고 계속 랠리를 펼쳤던 것들이 이번에 급락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달러 인덱스 6개국 통화 이렇게 합친 건데, 자, 102가 104로 급등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고점에서 돌고 있죠. 고금리가 길어지면 주식은 약세, 달러는 강세. 이게 지속될 겁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미국이 지금 고용은 늘고 물가는 뛰고 그러니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 봤더니 14만 대, 그 다음에 25만 대에서 놀다가 지금 35만 대로 상당히 올라왔어요. 물가는 6.4인데 2%까지 가는 듯 하다가 3.0까지 왔었는데 작년 5월달, 6월달에 오히려 지금 3.4, 12월 기준으로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3%에서 너무 장기간 횡보하지 않나요? 6개월 이상을? 그 어느 세월에 2%? 잘못했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올 상반기는커녕 올해 중으로 금리 인하가 될지 워낙 변수들이 많습니다. 자, 미국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뉴스에서 도배질 하고 있죠. 자, 미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따른 은행,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붕괴도 문제지만 이거로 인해서 바로 부도가 나는 게 은행이에요. 지금 상업용 빌딩들 거의 공실 나 있고 난립니다.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NYCB 주가가 반토막 날 정도로 지금 지방은행들이
크고 작은 은행들이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려있다. 상업용 부동산, 지역은행, 자, NICB 40% 폭락, 제2의 SVB 파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 올해 만기 상업용 대출 1170억 달러, 어마어마하네요. 이 부실 폭탄을 지금 껴안고 있습니다. 올해 만기인 것만. 어떻게 다 갚겠어요, 저거를? 미 사무실 공실률 19.6%로 45년 만에 최고치예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과 이란의 문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양보하려고, 보통은 양보하잖아요. 근데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가뜩이나 이란이 눈엣가시였잖아요. 이란이 먼저 명분을 제공한 거죠. 미국, 영국이, 자, 아무튼 친이란 민병대 보복 공격을 한 거죠. 미국이 보복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이란이 못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친이란 무장 조직 단체들이 미국과 영국을 공격한 거죠. 자, 이란은 바로 보복 공격했다고 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영국한테. 미국 친이란 무장 조직 미군 사망 거의 부상도 50명 가까이 입었는데 좌시하지 않는다. 결국 서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확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양보하는 지금 추세가 아니에요. 가뜩이나 그 실리, 경제적 실리라든가 그리고 이참에 이란의 콧대를 꺾고 싶은 그런 마음. 유가, 물가가 지금 급등할 이제 우려도 있죠.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이거 만약 터졌다 그러면은요, 이거 뭐 무진장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경제 침체.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진행됐을 때 미국이 또 하나 고민해야 할 게 있어요. 경제 침체입니다. 자, 세 사람을 한번 들먹거려 볼게요. 제프리 건들라 2년, 10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 이 말은 상당 기간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온다는 징조다. 짐 리드 23년 4분기부터 24년 본격 침체 이제 올해에 본격적으로 추락한다. 다이먼 JP 보건 회장 소비자 여윳돈 이미 바닥났다. 돈을 다 풀었는데 이제 그 돈도 씨가 말랐다. 국가기관 부실 경고. 자,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복현 금감원장 자 부동산 PF 손실 인식을 미루는 본인들이 잘못한 거죠. PF 손실 인식을 미루는 금융회사 퇴출을 불사해 버리겠대요. 짝짝꿍 했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시행사, 건설사하고 금융, 은행하고 서로 짜고 치는 고수들이죠. 그냥 국민들만 피박살 나는 거예요. 관행이라고는 하더라도 본인들이 돈을 벌었으면 부도가 나면 본인들이 그냥 혼자 스스로 놔야죠. 왜 남의 돈 가지고.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 한국서 SVB 사태, 예금 인출 만약 이런 일이 터지면 직접 한 말이에요. 이 장룡 미국보다 100배 속도가 빠를 것이다. 100배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0배 같아요. 거의 5분 만에 끝나버리는 거죠. 1분 만에. 자, 이금융권, 일부 은행, 금융부실, 뱅크런 그래서 대비를 해라고 한국은행에서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신중한 부동산 투자를 해라. 한국은행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가계대출, PF 부실. 자, 금감원도 소비자들에게 리스크 고지 제대로 안 했다. ELS라든가 이런 것들. 불안전 판매 배상 필요하고 종류별로 손실을 감수한다. 다 무조건 배상하라는 게 아니죠. 본인의 보통 우리가 이제 고금리 이런 부분은 몰라서도 그럴 수 있지만 본인들의 탐욕으로 시작된 손실은요 보상하면 안 돼요. 그럼 탐욕해가지고 본인이 떼돈 벌면은 뭐 줍니까 누구를? 그럼 손실 봤다고 받고 돈 벌으면 좋고 아무튼 그래서 종류별로 손실 감수한다. 자, ELS, PF 아예 여기 찍어놨어요. 책임 회피, 금융사는 퇴출을 불사한다. 자, 상당히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퇴출 불사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거예요. 정부는 금리나 신중론,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현재. 금리 1년 이상 높을 것이다. 부동산 PF 건설사, 금융권 직접 모니터링.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금융권 같은 경우.
DSR을 강화하고 전세 등 DSR 예외 항목도 축소시켰죠. 실질적으로. 자, 미국 물가 금리는 한국 이게 핵심. 이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미국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유럽이든 그런 나라들 또는 연합 국가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부 선진국들하고 신흥국들에게 엄청난 직접적 피해를 주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입의 비중이 큰 나라는요 아주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왜 요즘 힘드냐면 수출입도 어려운데 내수도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장사하기 힘들지 않아요? 마트 가면 생필품 너무 비싸지 않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자,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 미국 소비자 물가 3.1에서 3.4%로 상승. 주거비용, 월세 6.2%까지 급등한 원인이 되고 불안 지속. 지금 월세라든가 집값, 미국은 소비자 물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는 봐요. 집값이나 월세 이런 것들이. 아무튼 불안 지속. 지금 미국은 집값이 뛰고 있어요. 월세도 뛰고 있어요. 미국 생산자 물가 다만 마이너스 0.1%로 내려왔죠.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고금리가 장기 유지. 자, 미국 물가 2% 안전선까지 장기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또 이번에 오늘도 못을 박았죠. 그러니 지금 만시차이가 된 거예요. 주가들이.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최대한 늦추겠다. 그리고 올려도 최대한 더 적게 하겠다. 자, 한국 경제 타격. 그렇게 되면 미국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게 직접적. 한국 건설업, 부동산 PF 문제 지금 폭발 위험성이 있잖아요. 한국 가계부채, 기업부채, 연체율, 금융불안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좀 건설업이든 은행이든 좀 건전하게 지금 계속 여기서 붕괴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크게 탈바꿈해서 좀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다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관행이 계속 지속되면 망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한국 성장률, 수출입 물가, 무역수지 불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개인이든 회사든 국가든 지금 생산 소비 좋지를 않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에 은행 부실, IMF는 부동산 PF를 강력 경고했죠. 뭐 IMF의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다 알고 있는 건데 채무 불이행 재발할 수도 있다. 레고랜드는 세 발의 피죠. 한국은행이 경고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경고하는 거예요. 건설, 금융, 부동산 PF. 다 부동산 PF에서 지금 사단이 날 가능성. 금융권이 부실하죠 지금. 저축, 여신, 보험, 증권, 협동조합, 상호조합, 새마을 등등등. 자, 건설사 줄줄산하고 있죠. 뭐 HN, INC, 우석, 동원 한두 군데입니까? 태영은 이제 워크아웃까지 됐고 그 다음에 롯데, 신세계, 코롱, 동부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가계 기업 대출 심각, 가계 105%, 기업 GDP 대비 120. 정부도 정부 부채도 한 50이 넘어갔어요 지금. 자영업 대출 1,000조. 와, 정말 1,000조. 연체, 다중채무 심각하죠. 이제 소액 투자 신중해야 할 세 가지.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했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무조건 투자하면 안 돼 이제는. 자,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또다시 늘어나는 갭 투자. 보시면 소액 투자에서 특히 조심할 것 세 가지를 찝어볼게요. 자, 미분양, 분양권 분양. 아유, 1,000만 원 정액제면 3억짜리 잡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계약금 뭐 1,000만 원만 내고 또는 10% 3억이면 3천만 원만 포기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몰라라 해요. 그렇게 되면 연체 쌓이고 해서 3억, 6억 돼요. 여러분들 시행사나 시공사의 허락을 받지 않는 계약 파기는 없어요. 이게 부동산하고 달라요. 이게 중개소하고. 그리고 설령 10% 손해본다 하더라도 시행사는 절대로 해지 안 해줍니다. 10% 벌었다? 아유, 오히려 더 손해보는 거예요. 시행사 입장에서도. 왜? 계속 광고 나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했는데요. 그 다음 아무튼 금액 1천에서 1억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이런 거 잡지 마시라고. 환심을 사죠. 전매 가능하고 중도금 뭐 무이자고
이자 후불제 나와 발코니 뭐 어쩌고 혜택이 있고 환심인 거죠, 환심. 여기 나중에 뭐가 들어오고 결국 1000에서 3000 벌려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손실 보게 돼요. 특히 돈이 적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있는 사람들은 그냥 떼어가지고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갭투자도 신중해야 돼요. 자, 주로 이제 돈이 적다 보니까 딜라, 오피스텔, 외곽의 아파트나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잡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1억 투자. 환심하죠. 뭐 실거주도 폐지됐네. 뭐 재개발 언젠가는 되네. 뭐 요즘 막 모아타운 신속통합하면 그냥 환장하더라고요. 모아타운 신속통합하면. 그게 뭔지 모르면서도 역세권, 호재 이런 거에 녹아나가지고 이거 괜히 투자했다 나중에 팔리지도 않아. 진짜 아파트 싸게 사야 할 때 다 놓쳐. 돈이 없어갖고. 오히려 또 손실을 보죠. 피해. 수천만 원 벌려다가 경매당하거나 수억 폭락. 자, 비부동산, 비주택, 비아파트. 부동산이 아닌 것들, 주식, 가상화폐, 여러 종목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 하면 안 되겠죠. 뭐, 그 다음에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들,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토지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있는 줄 아세요? 경매에 많이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경매에 뛰어들지 마세요. 경매에.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투자. 자, 20년간 주식은 부동산 선행, 코스피 달러 지수를 같이 보자고요. 진짜 선행했을까요? 이게 0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주황색이에요. 코스피가 가니까 여기 빨간색이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따라가네요. 먼저 올라가고 늦게. 그 다음에 또 올라가니까 역시 또 따라가네요. 물론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세요.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죠. 또 떨어지니까 늦게 떨어지고. 그래서 뭐 3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시차를 두고 선행인 주식을 후행인 부동산이 닮아간다. 여기 보시면 이게 3,300까지 갔었는데 코스피가 지금 현재 상당 기간 장기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놀고 있는 나라 없어요. 다른 나라 다 이렇게 신고점 찍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중국, 홍콩을 닮아가고 있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결국은 뛸 것 같아요. 고금리가 어느 정도만 조금 사그라들면. 이거 달러입니다. 달러도 확 저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2,000까지 간 게 IMF. 이건 미국발 금융위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지금 1,000 거의 3,400대인데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죠.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근데 결국은 얘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얘 주식은 뛰고. 자, 어떻습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추락하는 모습이네요. 이번 미국의 여러 문제는 2024년 경제와 부동산을 짓누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의 부동산 상황을 판단하면서 부동산 접근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